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배옥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계사 읽기. 오늘 7월 18일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는 밀리고 코스닥은 올라가고 되어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의 수급이 극단적으로 달라졌죠.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도 에코프로 BM 이쪽으로만 아주 수급이 몰리면서 2차 전지만 득세하는 그런 전체적인 구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코스닥은 올라가고 코스피는 빠지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시장의 주도주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주도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게 되면 그럼 시장이 왜곡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은 이제 혼자 가는 것보다는 좀 순환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몇 개가 같이 어울려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중요한데, 그때 이제 제가 경계하는 것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시가총액의 영향력이 큰 그런 종목들은 좀 천천히 움직이고, 그 상당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나머지들이 좀 이제 돌아 올라가면은 훨씬 더 좋은 구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었는데, 일단은 뭐 시장은 한쪽으로 쏠려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그 시장의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뭐 시작 끝난 상황들 보도록 하죠. 예, 코스피 지수는 11포인트 밀렸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15포인트 올라갔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닥이 15포인트 올라갔지만 상승이 372개, 하락이 1154개예요. 확실히 쏠려 있다는 것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밀렸기 때문에 저기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지만,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걸로 비해 본다면은 여기 그 지수가 좀 덜 빠졌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의 낙폭이 훨씬 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급은 외국인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다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뭐 극단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환율은 6원 20전 떨어졌고 그 정도 상황인데, 수급을 먼저 보면, 자,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이 이제 이틀 연속 순매도예요. 이게 참 외국인 수급이 일단 내일 한번 더 봐야 되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이렇게 외국인만 매수하는 모습 보였다는 거죠. 이걸 이제 업종별로 구분해서 보면, 먼저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 이게 이제 아마 2차 전지가 끼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도 반도체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팔지는 않는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되겠고, 철강주들, 그렇죠? 이쪽이 좀 올라오니까 이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운수 장비도 일단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순매수가. 코스닥을 보시면 극단적이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금융은 이제 에코프로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금융으로 구분되는 것 같고, 일반 전기전자에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극단적으로 쏠려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유가증권 시장의 지수는 그래요.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갈 길은 정해져 있는데 빨리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자, 모처럼 코스닥을 볼까요? 코스닥은 훨씬 더 지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코스닥은 지금 정고점을 넘었어요. 그렇죠? 주봉을 보더라도 정고점 넘어가고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제 코스피가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참 좋은데, 오히려 코스닥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렇죠? 월봉을 보더라도 괜찮습니다. 일단 그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제 원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유가증권 시장도 좀 충분히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장이 불리시하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는데, 뭐 유가증권 시장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움직임 보면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LNF, 프로비스, 코스모신소재, SK 이노베이션, SK 아이테크놀로지, 이런 그러니까 2차전지들이 뭐 대거 앞에 있잖아요.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현대글로비스, 현대건설, 하나시스템 일단 밀려 내려간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조선주들이 오늘 비교적 낙폭을 좀 가지면서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마는 뭐 전기자전거, 바이오 진단 백신, 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인 그런 상황이 됐고요. 해외 변수를 좀 보면 국제 유가는 뭐 수급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고, 그래도 이제 좀 제어되는 것이 필요하죠. 달러 인덱스는 일단 100포인트가 깨진 다음에 확실히 좀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은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밀려 있다. 1260원. 환율은 뭐 이 조선 쪽, 중공업 쪽에서 수주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내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쉽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율은 내려가는 게 좋다. 내려가는 게 좋다. 이제 뭐 환율이 올라서 수출이 좋아지는 그런 거는 이미 지나갔다 보시면 되겠고, 금리는 다행스럽게 일단 좀 제어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발표되는 주요 지표주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매 판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봤고, 일단 뭐 시장 상황을 정리해 보면은 전기전자, 특히 이제 2차전지 코스닥을 비롯해서 그쪽으로만 쏠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황이 들어온 게 있을까요? 뭐 코스닥 900 돌파, 코스피는 소폭 하락. 이건 뭐 그렇죠? 자,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 될 순매도 때문에 코스피는 밀려 내려갔고, 코스피는 하락하고 코스닥 상승 혼조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이야기밖에는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무섭게 치솟는 에코프로 최고가 갈아치우며 코스닥 시총 1위로 올라갔다. 이거 뭐 황제주가 된 거죠. 황제주. 실적이 따라오진 못했지만, 시장의 수급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 현상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중공업 수주와 FOMC 경계, 또 장중 환율 1250원대 터치 후에 되돌림하고 있다는 거죠. 하루 만에 하락전하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50원까지 내려왔다. 중국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위안화 약세가 제한된다. 국내 조선업체의 대규모 수주 소식에 환율 상승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다음 주 열리는 미국의 FOMC 정례를 두고 경계 심리가 지속되면서 환율은 1260원대 안팎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이제 그 헤드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FOMC가 어떻게 지금 움직일는지 좀 보자 하는 거죠. 페드워치, 이제 FOMC는 8일 남았습니다. 이건 뭐 거의 올리네요, 그렇죠? 지금 페드워치를 가지고 보면은 이번에 금리를 올릴 확률이 97.3%예요. 이건 뭐 거의 올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엔저 없고 일본 공략 쟁거름하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그래요. 지금 뭐 일본의 그 종합상사를 비롯해서 기업들의 실적 내지는 경제가 살아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엔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양쪽을 전부 다 먹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 들어갔던 돈들이 실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엔저가 고로 이 엔단가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그럼 양방으로 전부 다 먹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많은 그 투자자들이 과거에 투자했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러시아 루블라에 투자를 했다가 작살이 난 LTCM도 있고,
많아요, 사례들이.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합리적으로 보면은 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맞다라고 보는데, 근데 경기가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저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아베노믹스가 진행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잘 봐야 되겠다.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 틀렸다고 한 게 아니고, 혹시 블랙스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경계를 하고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기준금리 고점 반년, 은행 예적금이 7조 원 몰렸다. 이건 뭐 지금 이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경제 상황을 이제 위험하게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여기에 또 이제 우리 어저께 얘기했듯이 은행에 저기 그 은행들이 자금을 잡기 위해서 예금 금리를 올리고, 그것도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준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5대 은행의 예금과 적금에 올해 들어 반년 만에 7조 원 가까운 돈이 몰렸다. 본격적으로 금리가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던 지난해 같은 경우보다 증가속도는 특히 더뎌진 모습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냉정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어도 돈의 움직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식시장 쪽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고 이쪽으로 저기 그 돈이 들어오는 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기억을 하고 있자. 이건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지금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저기 그 금융당국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부 쪽에서 사고를 칠 일은 없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축적되면은 나중에 이제 거대한 폭발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목해 가면서 내 돈을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 생각이 들고요. 자, 추경호가, 이게 뭐 저기 그 경제부총리죠. 한미 재무장관을 잇따라 만났다. 중국의 경제 협력을 당부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렇게 한 것은 나쁘진 않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고, 그리고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저기 그 엇박자를 내면 안 돼요. 윤석열이는 지금 저기 그 나토에 갔다 오고, 그렇죠? 우크라이나 갔다 왔어요. 우크라이나 왔다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를 이제 우리 완전히 적으로 저기 그 명시를 한 것과 같은 것이고, 지금 중국과 저기 그 러시아의 관계, 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또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변수가 되지 못하고 종속된 이 변수가 되어 있는 상태죠. 독립 변수가 되어 있는데 종속 변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를 쌩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그런 게 없어요. 아니, 학교 졸업하고 책 한 잔 안 읽는 새끼들이 어떻게 저기 그렇게 액션적인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그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책을 좀 많이 읽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지혜들, 그렇죠? 그 지식이 모여서 지혜가 되고, 그 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깊은 사색을 할 때 입체적인 사고를 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내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이 또 저기 그 수급이 결정되는 그런 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제 수급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2차전지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 쏠림이 나타난다면 시간을 조금 더 더디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수급 쏠림이 완화되고 다른 쪽으로 온기가 퍼져 나가면 그때가 이제 아마도 시장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뭐 시장이 생각대로 탁탁 움직이면 좋은데 그렇게 움직이진 않죠. 뭐 그렇게 움직이는 시장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뭐 큰 저기 이 대관은 없었다, 큰 과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시장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